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반도 땅에 묻혀있는 수많은 유물들을 끄집어내 훔쳐갔습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나라들에 비해 기록 문헌이 턱없이 부족했던 가야는 유물 등을 통해서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밝혀내야 했는데 일제의 수탈로 그것마저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최근 경상남도의 창녕에서 가야의 유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물들을 조사한 결과 비와가야 지배자의 금동관, 금귀걸이, 구슬 목걸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한국 역사학계가 무척 들뜨게 되었는데 그 파장이 일본까지 닿았습니다. 일본에서 오히려 더 난리가 나면서 한바탕 뒤집어졌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을 이뤘던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하며 독창적인 발전을 꾀한 나라입니다. 정확히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12개의 나라들의 연맹이 바로 가야인데요. 처음에는 6개 나라의 연맹체로 밝혀졌다가 최근에는 12개 나라의 연맹체임이 밝혀졌습니다. 가야는 삼국에 버금가는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가야에 대한 기록은 다른 나라 역사서에서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야인들이 스스로 남긴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나라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죠. 애초에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기록은 했는데 어쩌다 유실되어 버린 것인지 그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양치공도 등에 적힌 가야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에 의존하여 가야를 알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30여 년 전에는 경남 합천군에서 세기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가야의 다라국의 유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물건까지 이곳에서 등장해 다라국이 로마와도 교역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역사를 새로 써야 했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가야를 구성하던 한 나라 비와가야의 유물입니다. 비와가야는 현재의 경남 창녕군에 자리했던 나라인데요. 비자벌, 비자발, 불사국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창녕 지역은 낙동강 이동에 위치하여 다른 가야 제국들이 낙동강 서쪽에 주로 위치한 것과 지리적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경남의 여러 가야국은 변환해서 시작되었지만 비와가야는 지난해 불사국으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죠. 삼국유사 오가야조에서 인용한 본조사략에 따르면 비와가야는 5가야 중 하나로 기록할 정도로 강한 국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문헌 기록은 물론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대고분군을 통해 비와가야는 분명한 역사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창녕은 일제가 주목한 지역이었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일본 부설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가야 유적을 마구 도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해 줄 만한 유물은 나오지 않았죠. 당연합니다. 임나일본 부설은 가짜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본은 임나일본 부설을 밀어붙이며 가야의 유물들을 싹쓸이해버립니다. 가야인들의 얼이 담긴 물건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임나일본 부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죠. 일본의 극심한 도굴 작업으로 창녕 지역에서는 가야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바빴던 한국에서 최초로 발굴한 가야 유적은 다름 아닌 창녕의 개성 고분군이었습니다. 이 발굴에서 가야 고분의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었죠. 이후 90년대에는 창녕 개성면을 지나는 구마 고속도로와 국도공사 구간에 개성 고분군의 끝자락이 포함되면서 중소형 무덤들이 더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창녕에 존재한 비와가야의 고분 문화가 드러나고 신라, 백제, 웨 등과도 긴밀하게 교류하던 비와가야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성 고분군을 시작으로 신기루와도 같았던 비와가야의 유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고 이것은 일본의 임나일본 부설을 전면으로 부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것은 하나도 없고 가야나 신라의 것만 나와 임나일본 부설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이후 영산 고분군, 교동 고분군, 송현동 고분군 등을 통해 다른 가야 세력이 존재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방면 초곡리에서는 4세기 덧널 무덤이, 대지면 효정리에서는 사만시대 집자리 등 생활 유적이 잇따라 확인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가야 산성 6곳과 토기 생산 유적 4곳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교동 고분군의 한 무덤에서 일제에 도굴당하지 않고 조용히 묻혀있던 장신구 유물들이 무더기로 출토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고고학자들은 비와가야 무덤의 축조 기법과 장송 의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매우 기뻐했는데요. 특히 가야와 신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는 비와가야의 성격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지옥엽 보는 듯이 했습니다. 이때 발견된 유물의 면면은 몹시 화려했습니다. 머리 위치에서는 높이 21.5cm의 금동관이 확인되었는데요. 나뭇가지 모양 장식이 3단으로 세워져 있고 관태 아래에는 고분옥과 금동구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관 속에는 심지어 관모로 추정되는 직물의 흔적도 발견되었죠. 양쪽 귀 부분에서는 굵은 고리 귀걸이 한 쌍, 목과 가슴에는 남색 유리구슬을 서너 줄로 엮은 구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장식 손칼이 달린 은어리들을 둘렀으며 양손에는 각각 은반지 1개, 3개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팔뚝 부분에서는 원형 금판에 연결된 고분옥과 주황색 구슬도 나왔죠. 이 무덤의 주인은 키 155cm 정도 되는 최고 지배계급으로 추정됩니다. 긴 칼 대신 굵은 귀고리와 손칼이 발견된 점을 감안해 여성으로 보고 있죠. 무덤 안팎으로 순장자가 최소 5명은 묻힌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무덤의 주인공과 같은 방향으로 목관에 안치되어 낮은 계급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무덤의 구조와 그 안에서 출토된 토기는 전형적인 가야 양식이지만 장신구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신라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비와가야는 일본이 아니라 신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또한 비와가야 지배 세력이 신라에서 받은 위세품을 묻었거나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문물이었던 신라 스타일을 모방해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비와가야가 가야 연맹체 중 강력한 나라였다는 기록의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도 등장했죠. 또한 일본 서기의 5세기 중엽 이후 기사 중에는 가야국 중에 비와가야의 이야기만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신공기 49년조의 연대를 180년 인하하여 비와가야와 관련한 기사를 492년의 사실로 보거나 그 내용이 후일 백제 성왕대의 사실을 근거로 소급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6세기에 신라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보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후 555년 신라의 하주 설치로 인해 가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였던 것으로 보았죠. 이와 다른 견해도 존재하는데요. 1세기에서 3세기의 창녕지역은 불사국이 되었고 진안연맹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다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변환해서 가야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창녕지역은 백제의 전성기 때 평정당할 뻔했지만 극복해내며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립하다가 5세기 후반 이후 어느 시기에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임나일본 부설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를 부정하는 가야의 유물들과 이를 근거로 삼은 학계의 주장이 쏟아지면서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참 머리 아프게도 외신까지 나서서 이를 조명하고 나섰죠. 1500년 전의 유물 발견 소식이 무척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외신이 기사를 구성하고 나선다면 필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자행한 한반도 수탈 이야기까지 포함할 것이 불보듯 뻔해서 일본은 무척 당황하게 되죠. 비단 가야의 유물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했고 호랑이 등 귀한 동물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멸종시키는 등 한반도 생태계마저 파괴한 전과가 있죠. 현대에 들어 근대까지 벌여왔던 악행들을 은폐해 전 세계에 좋은 이미지로 남으려고 했던 일본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길을 쓰고 묻으려 했던 흑역사는 한반도 땅에서 고대의 유물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금 가야 문화권의 각 고도마다 열성적으로 고대 가야 왕국의 문화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물과도 같은 유물들을 찾아낸 창녕에서는 찬란했던 비와가야의 얼을 계승하고 역사를 연구 복원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경주 다음으로 문화유적 유물이 많은 창녕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역사를 잃어버린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창녕군과 향토 역사연구가들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며 힘겨운 역사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값진 노력을 통해
언젠가는 창녕 땅 곳곳에 널려있는 수많은 가야 시대의 유적 유물에서 비와 가야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